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영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세일즈 포캐스트를 잡는다, 또는 마케팅에서 시장 분석을 한다, 이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매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을 구해서 우리가 특정한 연도의 예상 매출 값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파워쿼리로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평균 성장률 정도 구하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즉 CAGR이라고 하는 것은 첫 해 연도의 매출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 연도의 매출값,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첫 해와 마지막 해의 그 기간에 대한, 기간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승수를 구해서 빼주게 되는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연도별 매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만약에 3년에 대한 기간을 기반으로 해서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14년부터의 매출값을 한번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과 시작 연도의 값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세로 고침을 변환을 하게 되면 파워쿼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년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0.25992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의 예상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3개년도의 매출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전제가 거기서 구한 3개년도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그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2014년도에서부터 쭉 2020년까지의 예상 매출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엑셀에서도 물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되는 인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연도의 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의 값,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돼야 되겠죠. 엑셀의 함수로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수식만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위에 보시는 이러한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 변수의 값을 역할을 하는, 즉 우리가 파라미터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동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때그때 파라미터에다 값을 입력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파라미터가 기간과 그 다음에 시작 연도에 대한 부분이 파라미터 값이 되겠죠.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값은 시작 연도의 값, 즉 시작 연도의 매출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의 매출값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작과 마지막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기간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변수가 이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파워쿼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수로 처리하고 그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식을 처리하면 되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수식에 맞는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파워쿼리에서 만들어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CAGR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우리가 예상 매출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로 처리했을 때와 파워쿼리로 처리했을 때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엑셀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해당되는 값을 뿌려주는, 이 값을 뿌려주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어놔서 그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동적으로 몇 개 얻으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그 값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값과 처음 시작값에 대한 부분을 또 참조 레퍼런스를 걸어서 그 값을 쭉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수식을 걸어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파워 쿼리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실습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연도별 매출, 예상 매출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파워 쿼리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습 파일 다 다운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이제 지금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해진 연평균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기간에 대한 매출 예상값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공식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요소 인자, 변화되는 어떤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부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연도수에 해당되는 값은, 매출값은 현재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신다고 하시면 이 값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연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 값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간이 얼마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요거를 이제 가변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고정해서 픽스해서 일단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이 구해졌으면 여기에서 파워쿼리에서의 이 연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요거는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열에 대한 부분, 처음 연도, 이거는 이제 열에 대한 값이 아니라 고정된 하나의 픽스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전체의 리스트 목록 중에서, 그렇죠? 전체의 리스트 목록 중에서 처음 값과 마지막 값, 이게 나눠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랑 같이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이 오시겠죠?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리스트가 되겠죠.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마지막 번째 값. 그렇게 되면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범위까지, 즉 엑셀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엑셀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뭐냐면, 엑셀은 셀 하나의 기반에다가, 그러니까 엑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최대의 장점이자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셀에 대한 기본적으로 셀이 있기 때문에, 이 셀이 있기 때문에 엑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 엑셀은 여기다가 셀에다가 숫자도 집어넣죠. 그 다음에 문자도 집어넣죠. 그 다음에 날짜도 집어넣죠. 별의별 거 다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서식까지 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색깔도 바꾸고 바탕화면 색깔도 뭘로 바꾸고 테두리까지 칠 수 있고, 즉 이 셀 하나하나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업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서식이라든가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범위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각각의 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는 각각에 적용되는 거를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던가, 아니면 기능상으로 이 전체에다가도 똑같이 각각 개별해 주는 역할의 기능을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처리를 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 하나에다가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기능에서 적용되는 기능이 전반적으로 셀 하나에다가 줄 수 있는 기능과 동등하게 똑같이 어떤 영역에도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 셀 하나에 주는 기능 대비 전체 기능을 따진다고 하면, 굳이 부동으로 따진다고 하면 셀 하나에 주는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처리를 하려고 할 때는 셀 하나에 대한 부분은 훌륭하고 활용도가 높지만, 우리가 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어떤 통째로 어떤 영역에다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주거나 거기서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작업에 훨씬 더 편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엑셀의 최대 큰 장점이자 최대 큰 단점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매출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에 대한 리스트라고 하는 건 이 범위를 잡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냐, 마지막 번째 값을 가져오냐, 순서를 바꾸느냐, 얘를 합하느냐, 그리고 두 개의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거를 조인하느냐, 다른 것만 찾아내냐, 이렇게 보다 더 셀 하나에서의 어떤 기능을 적용하는 것보다 단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아주 나이스하게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발이로 뭔가 만들어지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엑셀에서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어떤 함수냐면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느 정도 쓰시다가 단계가 넘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배열함수를 처리하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제한사항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뛰어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열함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열함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셀 하나에 대한 수식에 대한 부분을 해서 결과 만들어내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 쭉 여기다가 적용,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하지만 배열함수는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계산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결과를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저한테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연습과 실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녀석의 데이터를 우리가 파워쿼리로 던져주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서 컨트롤 T죠. 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로 만들어진 거를 데이터의 영역에서 표 범위에서 파워쿼리로 던져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 그 연평균 성장률 구하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값과 끝값을 나눠서요. 그 다음에 기간분의 1승을 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기본적인 몇 번째 값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3개년도에 대한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가 여기서 행을 유지하게 되는데 상위행을 유지하는데 몇 개를 유지할 거냐? 기본적으로 저는 3개년도니까 3개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데이터가 유효한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table.firstn 해서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first 첫 번째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변경된 유형이 바로 전 단계의 이름이었죠. 전 단계를 보시면 전 단계는 전체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전체 데이터가 기존에 있던 이게 앞 단계의 전체 데이터였죠. 이 전체 데이터가 어떤 형태였냐면 표였기 때문에 table.firstn이라고 하는 게 파워쿼리의 m함수가 적용이 됐고요. 이 중에서 세 번째까지만 첫 번째에서부터 3개만 유효하게 남겨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2단계에 적용된 파워쿼리 m함수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동쪽으로 바꾼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뭘 넣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파라미터 값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a라고 하는 값을 넣고 사용자가 a를 4로 하면 그때는 4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를 5로 하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3개년도냐 5개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라미터 값을 연결하는 거는 차후에 좀 해보시고 일단 저는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3개년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값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값은요 여기에서 리스트 매출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저는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복제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따라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따라하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참조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출에 대한 열을 제거를 해버리시잖아요. 그럼 참조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스토커처럼. 그래서 해당되는 이 녀석의 값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원타임으로 한번 그것만 똑같이 복제해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복제를 쓰면 좋으시지만 이렇게 앞 단계에서 뭐가 바뀌는 거를 동적으로 그걸 유지하면서 그 다음 뭔가 액션을 하시려고 하시다면 반드시 참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거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뭐냐면 어떠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그 바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원소스가 돼서 내가 거기서 또 뭔가를 진행해야 될 때 엑셀상에서 우리가 함수상으로 저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되게 힘들어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브이룩업을 해야 되는데 브이룩업의 범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바뀌어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쿼리에 대한 부분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고 확장된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표에 대한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전 이름을 바꿔서 이건 데이터라고 또는 원본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습관은 그때그때 좀 가지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원본이라고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이 원본을 참조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매출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뭘로 만들 거냐면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리스트로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자,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값 있죠. 이 녀석을 제가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시고 드릴 다운 하시면 이 하나의 값을 기본적으로 드릴 다운 하시는 거. 그렇죠? 자, 하나의 값을 드린 다운 한 거고요. 자, 매출의 글머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드릴 다운을 가시면 이 전체의 매출이라고 하는 리스트 값을 우리가 원본의 매출이라고 하는 값을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우리가 파워쿼리의 아주 기본의 기본 M쿼리 언어의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열 값이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면 이 자체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리스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본의 매출이라고 하는 게 리스트 값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냥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즉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첫 번째 값의 사인 아니면 그 열의 사인에 따라서 던져지는 리스트의 범위가 틀려지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이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 요거 참조를 했잖아요.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보시면 저희가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매출로 만들어냈죠. 자, 매출로 만들어냈으면 아까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 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랑 똑같죠. 리스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결과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리스트 그 다음에 first를 선택을 하시면 자, 지워졌습니다. 원본의 매출 first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값을 예측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 얘기는 원본 앞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의 첫 번째 값이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값이 결과값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 값은 이제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름 바꾸기에서 첫 번째 값이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저는 또 이 녀석을 참조를 해서 자, 그러면 지금 참조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제가 삭제를 하고요. 이 녀석은 삭제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본 홈에 가셔서 새 원본의 기타 원본의 빈 쿼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빈 쿼리에서 바로 여기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은 자, 이런 한번 해보시니까 리스트 이번엔 리스트 뭐죠? 마지막 값을 가져야 되니까
리스트 레스트입니다. 자, 이것은 원본의 그 다음에 매출열의 마지막에 있는 값을 던져줘라. 마지막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마지막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간값은 여러분들이 고정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를 이제 더 추가하셔서 뭐만 만드시면 되냐면 세열을 만들어서 세원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빈쿼리 가셔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픽스 그 기간값에 대한 부분은 그냥 고정을 할 거고요. 고정을 할 거고 저희가 승수에 대한 부분 있죠. n분의 1승을 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넘버 함수인데 넘버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엑셀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넘버 파워 함수가 있습니다. 넘버 파워가 결국은 승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넘버에 대한 부분들 미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즉 몇 자승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수식이니까요. 첫 번째 값에 대한 부분은 뭐죠? 끝값이죠. 마지막 값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 값입니다. 마지막 값. 이미 저희는 저 왼쪽에 보시는 마지막 값으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값 나누기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이 녀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승수를 구해야 되는 첫 번째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승값을 해줘야 되는 거는 저희가 요 값이 되겠죠. n분의 1승이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픽스해서 3개로 하겠습니다. 3개 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거 전체를 마이너스 1 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버 파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첫 번째 값, 마지막 값을 첫 번째 값으로 나눠준 것이죠. 그게 미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인데 저희는 3으로 나눴습니다. 만약에 이 3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스트 매출의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리스트 매출이 현재 지금 3개가 나와 있으니까 3개 정도가 나와 있겠잖아요. 동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고정으로 픽스하는 값이 아니라 리스트 점 카운트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매출의 원본이죠. 원본의 매출열에 대한 부분에 리스트에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전체 값을 마이너스 1로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CAGR이 되겠죠.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값 뽑아내고요. 마지막 값 뽑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n분의 1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 빈 쿼리를 선택해서 원본에 대한 기본적인 카운트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저는 리스트 카운트 이렇게 숫자를 세라. 숫자를 세는데 뭘 세냐면 원본에서의 뭐죠? 매출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의 개수를 하면 저희는 3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구간이라고 만들고요. 그럼 CAGR의 값에 대한 부분을 다시 3에 대한 부분은 뭘로요? 이제 구간이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간에 대한 부분 만들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동쪽으로 이걸 바꾼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녀석을 제가 5개로 바꾸면요. 그렇죠? 처음에 5개로 바꾸면 구간은 어떻게 되겠죠? 5개로 만들어질 거고 첫 번째 값은 똑같고 마지막 값은 당연히 틀려지겠죠? CAGR 값은 당연히 또 틀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것까지는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반대적인 부분 있죠? 반대적인 부분, 즉 특정한 기간에 대한 부분에 매출 예상값을 연평균 성장률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해보시고 저희가 처음에
결과 파일에서 미리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규관값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작 연도의 값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쭉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연평균 성장률 구하는 내용이 있죠. 저희가 던져줘야 될 부분은 요 CAGR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닷기미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하신 다음에 전체 모든 거를 다 로드할 게 아니라 일단 연결만 하시고,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써야 될 거는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 먼저 보낸다고 하면 다음으로 로드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CAGR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0.238. 그런데 요거는 아직까지 고정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들 파워쿼리 안에서 3년치, 4년치, 5년치 이렇게 고정으로 하게 되면 그거 부분을 공적으로도 계산해서 던져주긴 하지만 완벽하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하시면 파라미터 값을 매개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되는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값을 던져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연평균 성장률에서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카운트,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새롭게 나온 함수 중에 하나는 넘버 파워라고 하는 함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승수를 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함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